여기에서는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생성 및 설정. 네,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파이어베이스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일단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 자, 파이어베이스를 들어가시면 지금 저는 콘솔로 좀 바로 들어왔잖아요. 혹시 검색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콘솔로 이동. 이렇게 클릭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추가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추천하는 이름은 파이어베이스 웹 코드 랩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걸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어서 저는 그냥 파이어베이스 웹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하고 여기에 애널리스틱 사용을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기서도 사용 안 함 하라고 하죠. 네, 네, 프로젝트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일단 이 파이어베이스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게 파이어베이스 인증 및 파이어베이스 UI 이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를 사용할 거고 파이어베이스 보안 규칙을 사용해 볼 겁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위한 이메일 로그인 활성화. 네. 여기서 어센티케이션. 여기 보면은 어센티케이션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누르면 여기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로그인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이용한 기능입니다. 이걸 누르고 사용 설정. 이것을 선택하면 이메일을 이용해서 로그인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능은 이메일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메일이 유효한 이메일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 그 이메일이라는 그런 문장의 규칙에 맞게 입력만 되면 뭐든지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이따가 실습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메일 비밀번호 사용이 설정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화형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채팅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이 입력한 채팅의 글이 나한테 뜨도록 그리고 내가 입력한 것이 상대에게 뜨도록 하는 그런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빌드에서 파이어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빌드에 보면은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프로덕션 모드와 테스트 모드가 있는데요. 프로덕션 모드는 이제 모든 읽기 쓰기에 대한 규칙을 false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테스트 모드는 한 달이라는 기간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10월 5일까지는 항상 읽기와 쓰기를 허용해주는 그런 형태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테스트 모드로 실행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제한해주는 위치에 있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설정을 잠시 기다리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어,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도 하고 불러오기도 하고 읽고 쓰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건데요. 어떻게 데이터들이 저장되는지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NoSQL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RDBMS에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이 아닌 좀 다큐멘트, 그러니까 문서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컬렉션과 다큐멘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설명을 하거든요.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의 그룹을 이야기하고요. 다큐멘트 그냥 문서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 하나하나를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컬렉션을 하나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컬렉션 아이디를 사용자 정보를 넣는 이제 유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는 이제 뭐 자동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제가 하나를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뭐 암호 같은 이렇게 하나 뜨죠? 뭐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필드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의 이름, 저는 이제 name이라는 데이터, 그리고 값은 뭐제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age라고 해서 나이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넘버 해서 저는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나이가. 그리고 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이름, 뭐 이제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라면 뭐 스트링으로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저라는 컬렉션에 이 알 수 없는 텍스트를 가진 문서의 이름이에요. 이 문서에 이런 형태의 문서가 저장이 된 겁니다. 문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자동으로 하나 입력을 해주고 name 용어 age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저는 어리겠죠? 3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메일 그러면은 용어 뭐 용어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있고 여기에 또 새롭게 생겨난 데이터도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RDBMS 그러니까 이제 SQL을 사용하는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와의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하나의 컬렉션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문서가 들어가는데 이 문서가 서로 같은 규칙으로 작성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은 이메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우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메일에다가 드레스 말고 어, 뭐 스쿨 뭐 이런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별무리 학교라고 저장을 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영우한테는 이메일 주소를 받고 얘한테는 스쿨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런 형태로 문서들이 추가되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좀 유연한 방식을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유저라는 게 하나 있었으면 여기에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텍스트 안녕, 여기다가 유저 좋은 길, 이런 식으로 넣으면 네, 메시지를 입력하는 이런 컬렉션도 이제 생성해서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라고 함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이런 컬렉션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안에 데이터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웹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 삭제. 컬렉션을 삭제할 때에는 컬렉션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삭제가 됩니다. 다 지웠죠? 그럼 또 우리는 다음을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